한 11년 정도 된 11년차 개발자 오승철이라고 합니다.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12년차 개발자 정명교라고 하고요. 저도 같은 부서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업계 입문한 지 11년 차 된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교육을 듣고 취업을 하게 된 임영준이라고 합니다. 백엔드 개발 분야는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론트엔드를 비롯해서 백엔드, DBA, 데브옵스 등 다양한 직군 중에서 서버 영역에 해당하는 그 시스템을 맡는 역할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버 사이드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정 랭귀지로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이게 사용자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관련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브옵스 엔지니어는요, 좀 이렇게 범위가 넓을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백엔드 엔지니어 분들이 개발한 이제 소스 코드를 배포 환경에다가 안전하게 딜리버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딜리버리가 완료가 되면 이에 따른 모니터링과 그리고 로깅, 툴체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고가용성을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게 이제 하는 역할이 데브옵스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저도 한 10년쯤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환경적인 면에서 지금이랑 그때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개발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물론 아직도 어떤 그 개발자로서 자존감을 이렇게 많이 펼치지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네카르쿠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개발자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는 클라우드나 이런 인프라 환경들이 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기술도 늘어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쓸 수 있으면 내가 어떤 그 제품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기술 스택들을 적당히 잘 알고 있으면 제품을 하나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쉽고 빨라졌다라는 그런 환경도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개발자라는 직군 자체는 원래는 굉장히 비선호 직업이었어요. 이게 IT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뼈대를 갈아엎는 작업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쓰리 업종이라는 그 오명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SI 업을 탈피한 서비스 업의 IT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개발자들의 그 삶의 질, 뭐 이런 거나 뭐 워라밸 이런 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주는 개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별로였다고 직업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개발자가 좋은 직업이 됐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그 IT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떤 플랫폼을 주도하고 그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결국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 기획이나 개발이나 보안 등 많은 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역할을 이제 개발자들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물을 올리고 그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발자가 이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보이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되게 쉬운 직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을 할 때 그냥 그 코딩 교육, 국비 교육을 받고 바로 전선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낮거든요. 그래서 좀 시작을 하기가 쉬운 직업이긴 한데, 이게 그 일을 하다 보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본인 앞에 보인 벽이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벽을 점프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라는 건 결국은 공부하고 그 학습하고 좀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본인이 좀 이렇게 계속 그 질문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평소에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개발자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 것 같고요. 매력적인 직업이긴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좀 그 항상 그 질문을 던지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면 좀 많이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걸 좀 경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순히 요즘에 이제 개발자가 연봉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 해가지고 달려드는 거는 저는 사실 조금 말리고 싶고, 그 일에서 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런 얘기 개발자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농담 삼아서 뭐 치킨집 빨리 알아봐라든지 뭐 도망치라든지 막 이런 농담도 하긴 하는데, 뭐 조금 생산적인 건설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논리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자기가 하는 만큼, 그러니까 잘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전공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게 되면요. 정보 처리 기사는 아무래도 개발자들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전공자라면은 꼭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외의 것이라면은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최종 목표라면은 개발자들의 약간 로망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본인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류 라이브러리들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개발자란 직업이다. 개발자란 꿀잼이다. 개발자란 소프트웨어라는 세상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다. 프로젝트의 조장이다.